오늘의 이슈를 모아 궁금증을 날려드립니다. 야인스톡에서 이슈 관련 질문과 관련 종목을 올려주세요. 첫 번째, PC로 하는 게시판 참여. tv.이토마토.com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두 번째, 모바일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에 글을 남겨주세요. 실시간으로 유튜브 참여도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TV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직접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하는 야인스톡. 힘차게 출발합니다.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리턴즈. 안녕하세요. 2부 함께할 한보람입니다. 자, 오늘은 내내 조마조마했습니다. 긍정적인 뉴스보다는 우려가 되는 뉴스들이 조금 더 강하게 작용을 했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과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우려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강했습니다. 개인들이 매수세를 지지해주면서 낙폭을 줄여가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파란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체감성으로는 좀 약세를 보이는 시장이었지만 업종별 수혜주들은 연일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언택트 관련주, 전자결제와 또 게임주들이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또 오늘 현대리바트가 1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데 힘입어서 NX와 유니온 등 가구 관련주들도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음식료 업종도 좋았죠. 풀무원과 삼양식품, 오리온 등이 52주 신고가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5거래일 만에 코스닥은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1,015억 원어치 매도를 했는데요. HLB가 지분 매각 소식이 이어지면서 8% 넘게 빠졌고요. 또 어제는 급등을 했었던 온라인 교육주들이 오늘은 좀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진단키트와 백신 관련주들은 좀 급등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수젠텍이 24%대, 바이오리더스가 16%, 그 자회사인 넥스트비티도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황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봤고요. 야인시대 리턴즈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해볼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자, 세계는 반도체 자급자족 확산입니다. 자, 미국과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반도체 자급자족을 추진합니다. 먼저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정부 관리들이 공장을 미국 내에 건립하는 방안을 두고 미국 최대 반도체 기업인 인텔, 대만 반도체 업체인 TSMC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본 역시 반도체 자급을 위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 유치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인텔과 TSMC 등 반도체 기업을 자국에 유치하고 해외에 나간 자국 기업의 복귀, 이른바 리쇼어링에 나선 겁니다. 시장조사업체 IDC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반도체 시장이 4.2% 역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 등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앞날에 먹구름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자급화 움직임이 한층 더 우려를 키우는데요. 시장에서도 반도체 관련주가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1.42% 상승을 했지만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4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그 외에도 네페스와 테스나도 하락했습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신기수 전문가, 문서진 전문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야인시대를 통해서는 두 분과 처음 인사를 드리는데 마스크를 쓰고 인사를 좀 드리게 됐어요. 좀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광고 나오는 동안 좀 쉬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2부에도 조금 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슈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는 동안 여러분들의 관련 종목 계속해서 사연 받고 있습니다. 종목 진단 아직 완전히 끝난 거 아니니까요.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유튜브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토마토TV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 함께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또 좀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 세계를 덮친 이 코로나19 사태가 좀 장기화가 되면서 반도체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1분기 조금 선방을 하기는 했지만 예상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또 미국과 일본이 반도체 자급자족을 추진하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아무래도 국내 반도체 기업에는 좋은 소식은 좀 아닐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상황 체크하면서 전략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신기수 전문가님. 자, 미국과 일본이 이렇게 자급자족을 추진하겠다라고 나섰어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보통은 해외에서는 이제 반도체는 해외에서 수입을 하거나 만약에 공장을 세우더라도 해외에다가 좀 세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자국의 공장을 세우겠다라고 나선 거거든요. 왜 이렇게 자급자족 추진에 좀 발벗고 나서는 걸까요? 예, 요번에 이제 이런 게 불거진 거는 미국에서 이제 미국 내에다가 공장 세우겠다. 그걸 이제 TSMC하고 이제 협상 중이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얘기가 좀 불거졌는데 사실 반도체 자급자족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온 건 중국 쪽이죠. 네. 예, 전 세계에서 반도체 제일 많이 쓰는 국가가 중국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쪽에서는 자기네들 꿈이 뭐냐면은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쓰겠다. 이게 꿈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네. 반도체 제일 많이 쓰니까 반도체 기술 갖고 싶다.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중국이 우리는 그동안에 좀 중국을 좀 무시를 한 부분이 좀 있지만은 생각보다 중국이 지금 반도체 쪽에 엄청나게 좀 많이 따라잡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중국의 지금 목표는 뭐냐면은 2025년까지 자기네들 반도체 수요의 75%를 자국산으로 대체하겠다. 이걸 목표로 지금 갖고 있어요. 네. 중국이 또 네. 발벗고 나서면 좀 무섭잖아요. 예, 그렇게 네. 되면서 이제 많이 이제 상당히 좀 따라잡고 있기 때문에 미국 네.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좀 그냥 좀 마땅치 않죠. 그러니까 중국이 좀 한참 좀 뒤쳐졌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 자꾸 미국 기술이 중국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은 견제를 해야 되겠다. 통제를 잘 하려면은 그러면은 미국 내에다가 공장을 세워놓으면은 그러면 통제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개념으로 네. 미국이 이제 자국에서 이제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 일본은 반도체 업종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도시바까지도 그렇죠. 우리나라 SK 하이닉스한테 팔린 마당이니까 네. 일본은 뭐 다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살리고 싶은 꿈이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이쪽 미국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TSMC랑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 삼성 쪽에도 압박이 좀 들어갈 텐데 네.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미국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요번에 이제 그렇게 중국을 반도체 때문에 견제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요번 어쨌든 지금은 이제 중국에다 좀 책임을 물으면서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입장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이제 모양새도 갖춰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고용 창출의 효과가 또 있겠죠. 미국 내에다가 또 공장 짓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맞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용 창출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의 이제 목적을 좀 깔고 지금 미국에서 요 근래에 갑작스럽게 반도체를 자국에서 생산한다는 이슈들을 이제 좀 부각시키고 있는 이런 형태로 지금 보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은 없을까요? 반도체와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결국에는 미국이 이런 입장을 갑자기 취하게 된 게, 네. 코로나19가 하나의 이제 계기가 됐다고 보이고, 네. 코로나19로 중국 쪽을 좀 압박을 하다가, 이제 보면은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요번에 무역협상 얘기 잘 하자 이런 얘기로 좀 완화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서, 네. 오히려 공격 수단을 이쪽 반도체 쪽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그런 형태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미국의 또 실업률도 늘어나고 좀 고용 형태가 많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 자국의 공장을 설립함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해보자라는 좀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문서진 전문가님. 네. 자,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또 반도체 수출 1위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해외에서 자급자족을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산업에도 타격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당연히 주가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좀 어떤 영향을 예상하고 계실까요? 근데 이걸 좀 잘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자급자족에서 네. 그 자급자족의 의미가 중국이 하려고 하는 거와 미국이 하려고 하는 게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이게 말 그대로 미국이 하는 자급자족은 네. 미국 내에서 그냥 말 그대로 공장을 만들어서 그냥 이게 생산하겠다라는 거고 중국이 자급자족 하겠다는 거는 중국 기술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상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번에 협상하는 게 TSMC잖아요. 네. 그러니까 TSMC가 와서 미국에서 공장 지어서 좀 돌려줘 이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만약에 미국의 자급자족은 사실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는 나쁠 게 없어요.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지금 텍사스에 지금 그 삼성 공장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확대해줘.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흐름이 단순히 그러니까 그냥 흐름은 아닐 것 같고요.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네. 이런 흐름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낮에 그 방송에서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뭐 언택트 막 뜬다고 이야기했고 그게 이제 결국엔 탈중앙화를 없애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생산을 할 때 뭔가 산업의 소위 말하면 이 전초기지 흔히 말하는 공장을 만들어 놨잖아요. 중국, 뭐 베트남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설치를 해서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생산을 하는 건데 이게 각 국가로 이제 수출을 하는 건데 네. 이게 지금은 이제 효율성이 있어요. 아무래도 중앙화를 하다 보니까 뭐 인력 싼데 그다음에 뭔가 한 번에 다 대량 구매 원료와 관련된 부분 대량 구매 이런 부분이 다 원활했어요. 통제가 쉬웠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만약에 이런 사태가 또 한 번 터지면 쉽게 말하면 하나가 무너져 버리면 그쪽에 문제가 터져 버리니까 나머지 전 세계 모든 서프라이 체인 자체가 다 무너지는구나라는 걸 이번에 느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될 바에는 네. 각각의 이제 거점 지역을 만들어서 이렇게 생산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은 어쨌든 반도체 수요 자체가 많아요. 네. 많기 때문에 그쪽에 저는 짓는 거 괜찮다고 보고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반도체 생산 업체들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요. 네. 전 일본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은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캐파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 별로 안 매력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쪽의 자급화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기술도 요즘에 많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중국의 자급자족 미국의 자급자족과 관련된 부분은 절대로 우리나라 기업의 반도체 기업에게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또 반도체라는 거 공장이 뭐 6개월 만에 만들어서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투자 자체는 또 굉장히 길어져야 되니까 뭐 단기적인 이슈도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부장 업체는 우리는 오히려 좋습니다. 왜? 공장이 지금 있는 거 중국에 원래 이제 우리나라 중국에 있던 게 미국에도 더 지어지고 거기에 증설이 된다라는 거는 네. 당연히 수준은 더 많이 나오겠죠. 혹시라도 뭐 차트 제가 준비한 그림을 볼 수 있으면 좀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은데 한번 볼까요? 네. 이번에 이제 5월 수출입 동향인데 사실 수출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서 우뚝 솟은 게 하나가 보이는 게 수입 중에서 반도체 장비 관련 부분의 수입이 많이 늘었거든요. 이거 지금 사실상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투자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나라 쪽에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미국 쪽에서 뭐 삼성전자 쪽으로 또 손을 만약에 뻗으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쁠 게 없을 것 같고요. 또 아까도 이야기드린 것처럼 소부장 업체들 결코 나쁠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이건 너무 부정적으로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좀 긍정적으로. 예, 자급자족을 네. 미국 내에서 뭔가를 다 자기들 것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전 아닌 것 같아서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 오늘 우리 반도체 업종들이 좀 많이 좀 하락을 했잖아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그냥 최근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의 빌미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네. 이런 흐름이 뭐 최소한 5거래 일 이상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좀 또 한 번 더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오늘 하루 하락한 거를 가지고 이쪽으로 엮는 건 전 아닌 것 같고요. 최근에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의 의견도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앞서서 이런 자급자족이 중국 경제에 대한 움직임이다라고 하셨는데 유튜브에서 호님께서 만약에 미국의 자급자족이 중국을 견제하는 거라면 우리에게는 좀 좋은 영향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좋은 쪽, 나쁜 쪽이 있는데, 근데 네.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이 아주 뭐 장기화되고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지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뭐 구체적인 어떤 그림을 나와 있지는 확정짓기는 좀 않죠. 네. 힘들고요. 좋은 쪽이라고 하면 뭐냐면은 중국의 기술이 아무래도 조금 이제 진척 속도가 좀 느려질 부분이 있겠다라는 부분이 좋은 쪽이고, 네. 뭐 이제 나쁜 쪽이라고 하면은 중국이 가령 이제 우리나라 자기네들 그 반도체를 뭐 이제 지금 우리가 조금 성능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싼 맛에 우리 거 그냥 쓰겠다. 그리고 삼성전자 너네들 미국하고 같이 그렇게
그 서로 이제 손을 맞잡겠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너네 거 뭐 안 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좀 이제 뭐 안 좋을 부분들은 있겠죠. 예, 근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상황에서 뭐 딱히 뭐 어떻게 뭐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 예, 중요한 거는 이제 뭐 반도체를 중국이 당장에 뭐 수입을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갖다가 갑자기 안 한다든가 또 이런 일은 지금 당장에는 또 이제 생기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중기적으로 좀 봐야 될 일이고 오늘 뭐 저 반도체 쪽에서 이런 쪽 때문에 좀 흔들린 부분들은 미리 좀 우려감이 좀 있는데 이 일이 당장에 지금 이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확정이 될 거다라고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이제 일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전문가님께서도 이 반도체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조금 많지는 않을 것이다.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이신가요? 앞으로 좀 반도체주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반도체 쪽에 이제 뭐 실적 우려감들이 이제 뭐 하반기 때도 좀 있고 한데, 네. 근데 사실 그 반도체 회사들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 가지고 제일 많이 알 텐데요. 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또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든가 또 뭐 난야라든가 이런 이제 반도체 회사들은 자기네들이 1분기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하는 컨퍼런스 콜에서는 전부 다들 다 좋게 얘기를 했어요. 하반기 때 좋다. 네. 예, 그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제일 보수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삼성전자가 제일 잘 나가는 회사인데 제일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고 오히려 마이크론이나 난야는 굉장히 좀 좋을 걸로 지금 이제 뭐 그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보질 않고 있고 단지 이제 왜 그렇게 우려감들이 많으냐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아직 그 가늠이 잘 안 되고 특히 이제 요번에 4월달 실적에 이번에 5월달 그 수출 실적에 보게 되면은 4월달에 좀 이제 반도체 쪽이 좀 꺾였기 때문에 네. 우려감이 좀 크지만은 하반기 때는 이제 저는 다시 또 이제 회복이 충분히 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훨씬 더 이제 회복이 좀 빠르게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까지 얘기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도 좀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어요. 문서진 전문가님께서도 비슷한 의견이신가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덧붙일 의견이 있으실까요? 뭐 앞서 지금 신규수 전문가님께서 다 이야기하셔가지고 네. 저는 뭐 간단하게 네, 정리해 시장 주실까요? 흐름의 시대적인 흐름이 맞아요. 그러니까 언택트 관련 쪽이 이제 좀 뜨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트래픽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국은 데이터 센터는 증설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서버 디램 쪽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뭐 당연히 하반기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다만 이제 코로나에 의해서 이제 경제 재건하고 있는 속도가 어떻게 되냐의 문제지 않겠습니까? 네. 코로나가 재확산돼서 경제 재건 속도가 늦어지면 하반기도 좀 우려스럽겠지만 경제 재건이 좀 뭐 지금처럼의 순차적으로 된다라면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은 있죠. 그리고 또 재택근무를 하면서 그동안 좀 죽어 있었던 뭐 PC DRAM 쪽의 수요도 또 늘어나는 거, 뭐 전체적인 부분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검색해봤을 때 반도체에 대한 좀 걱정되는 기사들이 조금 더 많았는데 두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또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두 전문가님들이 보는 반도체 업종의 탑픽 종목이 좀 궁금해지거든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두 분이 동시에 이야기해볼 수 있을까요? 준비되셨을까요? 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탑픽 종목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AD 테크놀로지. EMT입니다. 자, 우리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는 BMT 하셨고 문서지 전문가님께서는 AD 테크놀로지 맞나요? 아니 근데 네. 이걸 동시에 말을 하는데 네. 마스크까지 끼고 하니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입 모양도 안 보이니까. 아, 네.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신기수 전문가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자, BMT 찝어주셨습니다. 오늘도 4%대 급등을 좀 하는 종목이었어요. 어떤 이유로 이 종목 꼽으셨을까요? 예, 뭐 이 종목에 이제 그 탑픽으로 꼽은 이유는 실적이죠. 실적이 올해 사상 최대 실적 나올 겁니다.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개장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지난주 목요일 날이네요. 6,500원대에 추천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이제 목표가 달성을 이미 했어요. 그때 말씀드렸던 목표가는 달성을 했는데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 꽤 계실 거고요. 네. 예, 또 이제 뭐 시세가 좀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또 신규 진입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서 오늘 다시 또 말씀드리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진입 구간입니다. BMT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어떤 일을 하는 회사냐면은 이제 뭐 피팅 밸브라고 해가지고 조선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화학 제품들의 그 관과 관을 잇는 밸브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왜 반도체 종목이냐면은 이 회사가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굉장히
미세하게 조절을 해야 되는 UHP라는 밸브가 있습니다. 그 네. 밸브를 전량 일본 쪽에서 수입을 했었는데 그걸 국산화를 했습니다. 이번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게 다 어디서 잡혔냐면은 바로 UHP에서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때부터 작년 이제 4분기 때부터 삼성전자에 납품이 되기 시작했고요. 삼성전자가 투자를 쉬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 실적은 지금 계속해가지고 올라갈 거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내에 가령 삼성전자 공장 지어진다 그러면 이 회사는 UHP 삼성전자 계속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BMT는 올해 최대 실적 전망인데 주가는 지금 못 오르고 있고 오히려 이번에 많이 빠졌다가 이제서 보통 정도까지 올라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올해 신고가를 낼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BMT는 계속 눈여겨보시면서 아마 이제 급등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갈 수 있는데 눈여겨보시면서 계속 모아가시면은 아마 하반기 때 굉장히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BMT 찝어주셨고요. 문서진 전문가님의 종목도 좀 살펴볼게요. AD 테크놀로지 어떤 이유인가요? 뭐 사실 이제 삼성이 비메모리 관련 쪽에 이제 투자를 계속 이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계속 이제 비메모리 투자의 의지를 또 이제 확고하게 이야기를 했던 만큼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뭐 투자가 집행된다면 비메모리 쪽에 대한 투자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원래는 이제 TSMC와 손을 잡고 있었던 이제 디자인 하우스였는데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넘어왔죠.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물론 뭐 TSMC와의 결별, 뭐 사실 뭐 이게 결별이 사실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원래는 독점권이었죠. 독점권이라서 이게 TSMC도 하고 삼성전자도 한다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TSMC랑 결별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반도체는 기본적인 설계 기술과 관련된 부분의 보안이 굉장히 생명인데 이쪽에 그러니까 TSMC 쪽도 하고 이쪽도 한다. 물론 뭐 보안을 지키기는 하겠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맡기는 입장에서는 이거 혹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TSMC와는 그동안 진행시켰던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 들어갔던 요쪽의 컨트롤러 관련 부분은 매출은 조금 인식은 되겠지만 새로운 거에 대한 거는 제가 보기엔 TSMC 쪽과 하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 쪽을 할 건데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어쨌든 비메모리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더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보고 그래서 계속 이제 지금 이제 디자인 하우스를 좀 키우고 있고 거기에 제일 메인이 될 수 있는 저는 회사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이제 단점이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유상증자를 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M&A라든지 이제 몸집을 키워 나가면서 사실 인력도 많이 이제 충원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충원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 거기 때문에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유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사실 이제 가격이 조금 지금 좀 탄력이 좀 둔화됐다. 물론 오늘은 좀 잘 가긴 했는데 약간은 좀 속도가 좀 떨어진 감이 있는데 오히려 이때 저는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봅니다. AD 테크놀로지 뭐 시장의 뭐 방향성을 보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 볼 만한 종목이라고 봅니다. 네, 두 분께서는 반도체주와 관련해서 BMT와 AD 테크놀로지 집어주셨습니다. 채팅창에서 바른생활님이 AD 테크놀로지 보유 중이다라고 하셨는데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몇 분께서는 이 BMT는 처음 듣는 종목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오늘 신기수 전문가님께서 탑픽으로 꼽아주셨으니까 한번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반도체주 앞으로 좀 투자 전략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신기수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앞으로 반도체 쪽에 여러 가지 이제 그 하반기 업황은 뭐 상당히 뭐 좋을 거로 지금 이제 보고 있고요. 시장 조정이 오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좀 매수의 기회를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반도체 장비주는요. 삼성전자가 계속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장비주도 실적은 삼성전자의 실적과 관계없이 좋을 수밖에 없고요. 국내에. 또 소재주는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으면은 살짝은 빠지겠지만 가동률만 좋으면 소재주들은 실적이 이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장비 소재주들 전반적으로 뭐 이제 쉬는 구간에서는 들어가실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근데 종목을 좀 잘 고르시면 좋겠죠. 종목을 잘 보시면서 하반기 때 좀 실적 그 성장 탄력이 회복 탄력이 좀 있을 만한 종목들. 저는 이제 요즘에 제일 많이 지금 잡으셔야 될 거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전망 나오는 종목들이 네. IT 쪽에 많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잘 고르셔서 잡아 놓으시면은 이쪽에서 올해 좋은 종목으로 정말 안정적으로 수익 많이 날 수 있는 쪽이
반도체 장비 소재니까요. 잘 골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수의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 그리고 실적을 위주로 좀 종목을 잘 골라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문서진 전문가님께서는 이 반도체주 앞으로 전략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사실 이제 계속 이야기한 거지만 하반기에 대한 업황 기대감이 유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이 종목 같은 경우 이 섹터는 뭐 손절을 생각할 섹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다만 이제 IT 하드웨어 내에서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조금 쉬어줄 수는 있어요. 속도가 약간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을 손절하고 갈 종목은 아니다, 갈 섹터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절보다는 가지고 계시면 홀딩, 하반기 업황에 대한 기대감으로 홀딩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신규로 뭔가 이 섹터에 좀 진입을 하고 싶다, 반도체 섹터에 진입을 하고 싶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소재라든지 완성업체 쪽보다는 저는 장비업체 쪽에 저는 좀 관심을 가지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표를 보시더라도 지금 장비 수주가 좀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우리가 앞서 계속 이야기했던 이슈, 그러니까 혹시라도 미국의 자급자족 관련 부분도 사실은 장비주 쪽에 호재가 맞거든요. 그 재료는 뭐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장비주 쪽에 조금 더 포지션을 두고 뭐 신규 매수는 그쪽으로 진입하는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계속 올려주고 계신데요. 종목 하나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블루폭스 6221님께서 보내주셨네요. RFHIC입니다. 32,800원에 20% 들고 계시다고 하는데 더 들고 가야 될까요? 매도 시점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우리 문서진 전문가님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RFHIC는 이제 한때 이제 제가 꽤 좋아했던 종목인데 제가 최근 들어가지고는 계속 좀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5G 관련 이제 워낙 이제 제가 이제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섹터긴 한데 5G 섹터 내에서 사실상 이제 RFHIC는 조금 이제 확인할 게 많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라 관련 통신 칩에 대한 수요 그 시장성에 대해서는 의심을 할 여지는 없습니다. 여전히 당연히 이제 고주파로 넘어가면 물성 자체가 실리콘 베이스는 안 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 지라 관련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데 거기에다 시장성에 대한 의심은 없습니다. 근데 원래 RFHIC의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화웨이 모멘텀이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불확실성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화웨이 뭐 제재와 관련된 포인트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화웨이가 투자를 많이 하면 결국은 RFHIC가 실적이 증가하겠지라는 건데 이번에 투자가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벤더에서 탈락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5G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건 자국 기업들 중심의 투자가 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해외 쪽 기업들에 대한 이 문이 안 열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노키아 같은 경우도 다 지금 탈락해 버렸거든요. 물론 뭐 KMW는 좀 다르긴 한데 노선 자체 조금 다른 종목들이 또 있긴 하지만 RFHIC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자꾸만 화웨이 쪽에 이 납품이 자꾸만 실패한다라는 걸 보면 좀 신경 쓰긴 써야 돼요. 물론 뭐 RFHIC가 뭐 화웨이 말고 삼성전자 쪽도 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지라 관련 통신 칩 시장 자체가 나쁘지는 않지만 그럼 굳이 그러면 5G 관련 종목 중에서 이 종목을 계속 고집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이 종목보다는 뭐 KMW, HFR, 그다음에 뭐 이노아이리스, 솔리드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훨씬 더 좋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수익 실현하시고 종목 교체 같은 5G 내에서 이 종목보다 조금 더 탄력적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5G 관련 종목에 대해서까지 좀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좀 시장에서 힘을 내진 못했지만 앞으로 좀 긍정적인 전망을 좀 체크해 주셨습니다. 오늘 체크해 주신 종목들, 전략들, 전망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야인스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장 전략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기수 전문가님, 내일장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시장의 어떤 이제 그 장중의 흐름은 원달러 환율을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도 이제 올라가면서 시장이 좀 지지분해했고, 원달러 환율이 뭐 오르면은 시장은 그날은 별로 안 좋고, 이제 빠져주면은 그날은 이제 조금 반등이 나오고 이런 형국이라서 원달러 환율 좀 보셔야 되는데, 시장 자체는 이제 옆으로 좀 횡보를 할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큰 기대를 이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그렇다면은 테마 섹터 내에서의 어떤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그런 트레이딩이 재밌는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정책발 테마라든가 코로나19 테마도 다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제 단기 트레이딩 정도 가능하겠고,
하지만 하반기 때의 어떤 전망을 믿고 중기 보유하시는 분들은 그 종목을 지금 굳이 버리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하반기를 보면서 가는 종목들은 홀딩이 가능한 종목이다. 그래서 내 스탠스 또 그 종목의 특징에 따라 가지고 그런 이제 대응들을 좀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을 좀 체크해 보시면서 테마 섹터로 단기적인 트레이딩도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만약에 하반기 성장주를 보시는 분들도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문선인 전문가님께서는 내일장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뭐 사실 지금 좀 이제 시장에서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재확산 관련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독일 쪽 관련 부분도 좀 신경 쓰면서 유럽 쪽에 상황이 어떻게 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은 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핵심 키 포인트가 이번 주죠. 이제 화웨이 임시 면허를 연장해 줄지 말지 요거가 나올 것 같은데, 연장을 해주면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제 경기가 회복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 분쟁을 하면서 이 흐름을 꺾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또 양쪽이 워낙 또 강성이지 않습니까? 두 지도자가.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예측을 못할 것 같아서 미리 예측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화웨이 임시 면허를 연장해주면 제가 보기에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은 좀 상당 부분 희석될 것 같고요. 만약 연장 안 해주고 취소를 해버린다면 좀 시장은 좀 조정다운 조정? 뭐 이 말이 그런가요? 뭐 어쨌든 좀 생각보다 좀 낙폭이 좀 큰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만 없다면 제가 보기에는 시장은 지금 좀 계속 좀 안정적인, 특히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더 개인 수급에 의한 안정적인 지수 흐름은 나올 것 같고요. 지금은 뭐 사실상 뭐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집중하셔야 되죠. 앞서 뭐 신규 전문가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좀 이제 트레이딩이 좀 되시는 분들은 모멘텀 플레이하면서 좀 그때 맞는 테마에 좀 타시면 되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5G와 언택트 관련 부분에 대한 섹터는 좀 조정시마다 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중 무역 분쟁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고요.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5G나 언택트 관련 섹터들이 좀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옥석 가리기로 종목을 잘 체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고 내일장 전략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꼭 우리 주식뿐만이 아니라 우리 증시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나 우리 생활을 위해서라도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좀 가라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야한 소식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